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 외국인의 치열한 매매 공방에 2,380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2등주인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랠리를 이어갔지만 그 온기가 시장 전체를 퍼지지는 못한 양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중국에 밀려 선박수주 세계 1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1월에서 5월 누적 세계 1위에 올라 2년 만에 상반기 기준 중국을 누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6월 중국의 약진에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이후 25% 이상씩 주가가 크게 오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진칼과 제주항공 등의 항공주들이 최근 유가 상승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다시 기대가 커졌고 이에 더해 오는 추석 연휴가 열흘까지 길어질 전망이라 호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드 피해주로 꼽히는 화장품주가 지난 1년간 주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2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3포인트 하락한 2387.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5포인트 상승한 663.7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개인도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 하루 시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하루 시장의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만 올라와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후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의 정리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의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차트는 상승지속, 수급 변수가 문제라고 꼽아주셨네요. 오늘 한마디가 일단은 기술적 분석, 이 차트도 들어있고 또 수급 그리고 변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한마디인데 자, 대표님 차트상으로는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수급과 변수가 문제다 이런 뜻일까요? 어떤 뜻으로 풀이되면 좋을까요? 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그런데 6월 이후에 가장 편차가 심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 초순에서 한 중순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2% 조정이 안 나왔어요. 2%가 안 됩니다. 조정을 우리가 논할 때 최소 2.5에서 5% 사이가 조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고점 대비 아무리 안 빠져도 2.5, 많이 빠지면 5%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2,000포인트다. 그러면은 5%가 얼마죠? 10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뭐 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2.5에서 5.0% 그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2%도 안 빠졌어요. 그나마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고점에서 2.5에서 5.0% 사이로 밀려야지만이 최소한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보는데 2.5도 안 나왔으니까 이건 가격 조정이 없었다고 해석해야 되죠. 그럼 뭐냐? 기간 조정이죠, 일종의. 그래서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간 조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대략 라인으로 제가 그려드린다 그러면요. 6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대충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이거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나타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급과 변수가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자,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지금 보시면은 네모박스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맨 왼쪽의 네모박스는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입니다. 이때는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놀랍게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여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경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요 구간에서는 이때는 외국인 매수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17년이죠. 지금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끌어올려준 이유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2006년, 2007년 2년간만 기관이 올려준 아주 특이한 장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수급을 얘기하느냐? 원달러 때문에 그래요.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잠깐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원달러예요. 원달러인데 지난 연말 연초에 들어와서 환전했던 외국인들이 1달러 줬을 경우에 1,200원 환전이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평가 이깁니다. 환차 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차피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속도가 가파를수록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사라질 겁니다. 왜? 절대 가격이 지금 아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응주 더 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가격대는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원달러가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수급의 변수가 되겠다.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역사상 2006년, 2007년 2년 동안만 기관이 올려준 거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올려줬고 특히 2009년, 10년 그 장세하고 또 올해 2017년 장세 다 외국인이 올려줬는데 이제는 원달러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왜냐하면 크게 먹을 게 없는데 만약에 원달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변수가 문제다. 이 변수는 뭐겠습니까? 네, 북한 변수예요. 다른 거 없고요. 일단 북한 변수는 당장 무슨 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겠다 이제 설명을 드리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9시에 방송을 옮긴 지 4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택촌놈의 방송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뉴스나 공식 브리핑을 자제합니다. 전혀 안 하진 않는데 거의 안 해요. 왜 자제하느냐? 인터넷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전달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조지표 언급은 전 금지입니다.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중급 이상의 시청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보조지표 수준이 되거든요. 다 알아요. 초보자들이나 통하겠죠. 그래서 중급 이상의 투자자들도 메리트를 만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조지표 언급을 안 하는데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약간 좀 놀라운 게 있을 겁니다. 야, 어떻게 평택촌놈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달랑 3개만 갖고 차트를 설명하네? 그렇게 놀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보조지표 관련된 방송을 보셔서 그래요. 보조지표 없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음식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양념만 갖고도 다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항상 결론이 있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항상 매수, 항상 홀딩, 혹은 종목 상담을 하는데 뭐 10분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매수, 보유, 또 매도 가망 언급해드리고요. 네 번째 뭐냐,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방송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전문가나 시청자나 시간은 모두 소중합니다. 저는 이 50분 방송을 위해서 무려 3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그래도 참 내가 시간 내서 방송 보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니까 어쨌든 매일같이 제가 50분씩 해드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한 번 제가 개인의 3대 집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이 있어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이 있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매수가 집착되면 손절을 못해요. 그래서 5종목 중에서 4종목 수익 나더라도 한 종목 손실 본 거를 미련을 못 버리고 수익 난 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물타기 하다가 단 한 종목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매수가 집착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준일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게 잡건 낮게 잡건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고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는데, 특히 손절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매수가 집착입니다.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100%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식 비중이 20% 30% 갖고 1년 내내 해도 벌 사람은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가끔가다 간혹 특수한 구간에서 잠깐 100%를 하는 거지, 항상 100% 하는 습관은 나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종목. 이 특정 종목 집착은 왜 문제가 되냐면, 한쪽에 너무 많은 그 비중을 배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이 70%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3종목 가지고 10%씩 가져봐야 표시가 안 나요. 결국은 그 70% 들어간 종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공통된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나는 3가지 중에 어떤 집착을 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터넷 증권 방송 세계 최장기 진행자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것도 왜 나오느냐? 제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매수가 집착하지 말고, 주식 비중 100%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특정 종목에 집착하지 말자. 이것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로 변경이 되면서 오늘 또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유입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승 시도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전에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이끌어 올린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거든요. 환율은 1157.4원에 마감이 됐는데, 환율이 올라오면서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환차익에 대한 그런 부담으로 조금 더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하락으로 결국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라 종합이 있거든요. 종합 말고도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또 따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주하고 중형주 지수가 하락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하고 일부 전기전자만 좋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우량주들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상승 마감을 해준 게 특징이고요. 삼성전자 다시 24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제 완전히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240만 원을 회복을 오늘 다시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그때 제가 24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뭐 아니면 도다. 250만 원이 빨리 오느냐, 230만 원이 빨리 오느냐, 그 싸움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235만 원까지 한번 밀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저가가 234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230만 원대까지 내려오나 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조세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일주일 안에,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도 뭐, 많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 뭐, 3, 4만 원이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는데 항상 삼성전자 말씀해 주실 때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는 204만 원, 2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이런 등락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또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 나오시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금요일 내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내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지금 상승 지속과 큰 조정의 갈림길입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 이틀의 등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과 무관하게 적어도 당분간은 21선 회복은 좀 어렵지 않나. 무슨 얘기냐? 여기서 코스피가 확실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21선 회복해주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분간은 21선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정리까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종목 공시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유한양행이 올라왔는데요. C형 간염 치료제 국내 독점 판매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카카오가 올라왔네요. 7월 10일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1,584억 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떴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유한양행이 올라왔습니다. C형 간염 치료제를 국내 독점 판매 소식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오늘 4%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24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최저 17만 4천 원에서 지금까지 뭐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적금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했다가 홀딩하면 한 2, 3년 정도, 또 반대로 관망도 2, 3년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억울한 게 없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또 나올 만큼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지 않는 한 지금 단계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라온 만큼 확실하게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관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카카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이슈가 정확하게 공시가 됐습니다. 7월 10일 날 옮긴다고 하는데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10만 4,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잖아요. 이전을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그런 이면은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코스피로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앞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수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NC소프트가 원래 코스닥이었다가 코스피로 이전했었고요. 지금은 네이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NHN도 역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이제 이름이 다음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로 변경했는데 이 주식마저도 언제 옮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나. 왜?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요 제약 바이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 시장인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시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마저 사라진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상징적인 종목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NHN 없어졌죠. NC소프트 없어졌죠. 거기다 카카오까지. 그래서 좀 코스닥에서 좀 뭐라 할까요? 좀 정말로 살만한 우량주가 점점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했다가 조정받으면 제가 언젠가 한번 카카오에 대해서는 매수 사인을 한번 내려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을 호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쪽에서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입 경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자라는 그런 사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떴습니다. 1,584억 원의 유상증자인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1,250원인데요. 이제 정석 투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전에 6시 반에 시작했을 때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 잘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짚어주시죠. 네, 유상증자는 절대적인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돈이 많으면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하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늘어난다.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악재고요. 무상증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악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계산할 때 그 적정 주가는 14,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 또는 관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 약간 좀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15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5,000원대, 6,000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추천하지 하고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하다 놓친 거예요. 어느덧 이게 가격이 벌써 꽤 올라갔죠. 네, 그래서 벌써 3만원이 넘어갔는데 어쨌든 일질 머티리얼스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크게 우리가 볼 때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업에 돈이 들어와서 그런 측면은 좋죠. 재무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은 좋은데 주식 자체적으로는 악재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개념도 꼼꼼하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로는 자본금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식하는 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흐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 종목이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인 만큼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다는 점 그 말씀까지 더해주셨고요. 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LG그룹주들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4% 가까이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77,100원입니다. 최고가가 6월 초에 88,900원까지 올라왔던 아주 탄력적인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기전자 업종 말씀을 해주실 때 항상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억울하죠.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 가장 빨리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만 6월 초순부터 하락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까지도 상승해주는 것들이 좀 있고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매도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121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도 좀 뒷받침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좀 빨리 나왔다. 좀 억울한 주가다. 그런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121선 이하에서 매수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주는 금호타이어가 올라왔거든요. 금호타이어는 오늘 6%가 올라왔습니다. 8,3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최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종목은 지수가 정말로 엄청난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정상적인 조정이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평가됐다는 게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해달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최근에 가격이 저점 라인이 그러니까 5월 하순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 초하고 비슷하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이런 추세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흔들려도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 전후에서 한번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지금 흐름 안에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LG전자와 금호타이어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KG이니시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나아이가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KG이니시스입니다.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그룹인데 오늘 5% 넘게 상승했고요. 1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가격대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올해 2월에 최저 1,650원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대표님, KG이니시스는 오늘 테마주로 올라왔는데요.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전자결제 관련주는 계속 좀 관찰을 하거든요. 네. 근데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NHN 한국 사이버결제 세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요.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약간 순서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순환매 성격의 이제 어떤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괜찮으니까, 보유자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편결제에 관련된 그런 전자결제로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이 뭐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KG 이니시스의 보유자 홀딩 의견이고요. 전업단기 5일선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코나이가 올라왔어요. 코나이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4%가 넘게 올랐고요. 9,450원에 마감이 됐네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2016년만 해도 1월 달에 33,000원대였던 주가가 10,000원도 되지 않은 주가입니다. 자, 대표님,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제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적정 주가는 32,000원짜리니까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자는 전업단기 5일선 접근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면요. 정말 억울해요. 거의 2011년 가격대죠. 2011년 가격대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5만원 전후까지 움직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좀 완전히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그 6년 전 가격이고요. 고점 대비로 5분의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적정 주가는 32,000원짜리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뭐 실적 악화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조금씩 더 추가해서 중기로 한번 베팅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로 지금 5일선 얘기했는데 뭐 중기로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보유자 홀딩 의견이고요. 전업단기 5일선에 대해서 미보유자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와 개별주는 KG 이니시스와 코나이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나요?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이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시장의 분석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추천 종목 사례 분석은 삼성전자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오늘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그랬잖아요. 뭐 더 가기 힘들다, 가봤자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삼성전자 굉장히 미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11년 9월에 삼성전자가 80만 원일 때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송 출연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한 매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에 제가 이제 매수 사인낸 이후로 뭐 100만 원에 던진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던진 분도 있고,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코스피보다 빠른 저점과 기간의 순매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2011년 상황으로 옮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011년인데, 이때입니다. 이때인데요.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8월 19일에, 2011년입니다. 8월 19일에 저점이었어요. 8월 19일. 자, 요번에는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옛날 걸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2011년 상황을요. 네. 2011 여기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는 저점이 9월 26일이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2011년 8월 19일이 저점이었고, 8월 19일이요. 코스피는 저점이 9월 26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어떤 게 더 강한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죠. 원래, 종목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저점은 빠르고 고점은 느린 게 더 그게 강한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점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점 찍고 나서 코스피가 한 달 이상 더 시간이 흘러서 저점을 찍었으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인은 매도했어요. 근데 기관 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하고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지수보다 저점이 빠른 종목이 있다. 그런 우량주가 있다. 그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수는 앞으로도 한 2달 뒤에 저점을 찍어요. 근데 어떤 우량주는 지금 저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저점인 우량주는 2달 뒤에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하고 우량주하고 비교했을 때 지수보다 저점이 빠른 우량주가 일단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이럴 때는요. 특히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때는 외국인보다도 기관 매수해주는 게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서서히 매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점까지 어느 정도 그 저점 되기 이전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점 찍고도 또 계속 매수가 또 들어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서 고점 매수한 물량들 쉽게 말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수 단가 낮추려고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미 저 위에서 다 팔아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수하고 우량주하고 비교하는데 우량주라고 하면 넓게 보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개 정도 한번 보세요. 50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0위까지. 보는데 지수 저점보다 특정한 종목의 우량주의 저점이 빠르다. 시기가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저점이 더 빠르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주도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웃기지 않습니까? 2011년에 코스피는 9월 26일 저점. 근데 삼성전자는 8월 19일 저점. 며칠 차이입니까? 무려 37일 차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37일 전에 저점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그렇게 추천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팁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도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종목 사례 분석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는 종목은 이전의 흐름과 또 앞선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종목들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제약, 코스피는 의료정밀 단기 매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도 확인할게요. 전자결제 관련주를 단기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이네요. 네,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닥에선 제약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또 코스피도 의료정밀 단기 매매로 말씀을 도와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를 제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제약주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단기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밀의 몇 종목이 안 돼요. 거기서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 코스피는 의료정밀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테마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결제 관련주 단기 매매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현물 전략에 대해서 공략 업종과 테마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장의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투자 전략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 이어갑니다. 단타 전략은요, 선물은 313포인트 초과 시 매수, 미만 시에는 매도, 옵션은 다음 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은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313포인트 초과되는 구간에서는 단타로 매수하시고요. 아래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내일까지는 그냥 쉬셨다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만기주거든요. 보통 만기주에는요. 순식간에 100% 수익이 나오고 50% 손실이 나온다. 재수 좀
500%, 1000% 나오니까 다음 주에 그냥 소액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선물만 여러분들이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선물 옵션에 대해서 대응 방법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가 왔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350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대표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를 36,000원에 비중 20%인데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37,800원에 오늘 마감이 됐네요. 어쨌든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있으신 분인데 중장기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로 보기에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는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로 단타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 접근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LG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과 좀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이 종목은 추천해서 제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현재 주가는 이 정도 이제 수준이죠. 근데 정말 그 일관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보세요. 여기서 급등했다가, 그죠? 맨 왼쪽에 보세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2년 만에 또 급락을 했어요. 또 그러다 갑자기 또 급등해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도 큰 흐름의 그 박스권이 형성됐어요. 무슨 얘기냐? 차트만 보면 이게 우량주 같습니까? 꼭 개별주 같잖아요. 무슨 우량주가 이렇게 급등나게 반복되네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수급상에도 그렇고 기업 가치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즐겨본다 그러면 한 2, 3개월 코스로 매매해서 한 30% 노리시는 게 낫겠고요. 아니면 단기로 10% 정도 노리세요. 그리고 이걸 정말 중장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상황 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보시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보다는 지금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자는 본전 또는 수익 10%에 대해서 목표가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551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진파워를요 7,400원에 비중 50%입니다. 대표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서 제가 놀랐는데 5,2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7,400원대, 7,000원대 매수가인데 오늘 5,000원이에요. 5,000원대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대표님 손실폭이 꽤 있으신 분인데 50% 비중까지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특별히 진단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세히 홀딩하실 거 아닙니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7,400원에 매수하셨어요. 이 수평선 라인이거든요. 그럼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충 시기로 계산해보니까 2011년이에요. 벌써 6년 동안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1, 4분기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6년 이상, 만 6년 이상을 좀 홀딩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적정 주가가 12,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일단 저평가됐다는 건 확실하고 이제 50%다 보니까 제가 이걸 추가 매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홀딩을 그냥 지속하세요. 지속하다 보면 이거는 언젠가 본전이 와도 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본전이 안 오는 주식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본전이 옵니다. 그리고 6년을 홀딩했는데 까짓거 2, 3년 홀딩 더 못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10년 홀딩했다가 본전 오더라도 그게 이제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6년 전에 10% 손절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거를 지금 6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거로 갈아타서 해도 말 들으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6년 간 거 2, 3년 정도 더 가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한 4년 정도 더 가면 한 10년 되겠죠? 번저로면 어쨌든 간에 그 보유자 관점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높고 또 보유하신 기간도 많기 때문에 손절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손절 놓치신 가운데 오래 끌고 가실 만한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게 끌고 오신 것도 같은데 일단 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그 흐름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전업단기 5일선에 대해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2553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삼양식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55,0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 대표님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수주죠.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5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시점인데 바로 대표님과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매수가가 55,000원인데 오늘 51,500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본전 또는 손절 10%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보면 이게 라인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평선으로. 아래쪽이 이게 5,000원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이게 10,000원입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처음에 용평이 아니죠. 평창이죠. 죄송합니다. 네. 평창, 올림픽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이게 탈락이 됐잖아요. 탈락됐다가 두 번째 시도에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거는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투자자들한테. 이거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보면 가치가 있다. 왜? 일단은 이게 평창이 확정되면은 호재가 되고, 왜 그러냐? 무려 삼양식품이, 강원도에 갖고 있는 땅이 몇 평이냐? 600만 평이에요. 600만 평. 그러니까 이 종목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뭐 재무구조, 이건 두 번째고요. 땅이 무지막지하죠. 말이 600만 평이죠. 웬만한 신도시예요. 네, 그 정도로 방대한 토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은 아마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는 묻어두면 한 번은 먹을 거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느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지금 보유자하고 미보유자 짜드렸는데, 앞으로도 가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종목은 말입니다. 이 어떤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어떤 그 재무구조 이 가치보다도 부동산 가치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괜찮다. 이런 종목들이 가끔 발생해요. 뭐 1년에 하나는 안 나오더라도 한 몇 년에 하나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 보존의 가치라기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더 큰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유의 종목이 나올 때 제가 또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삼양식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가치 평가보다는 부동산 가치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주식 중에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치가 높아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1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에는 전업 단기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공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변경이 됐다는 점, 9시로 이전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정석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 다양한 팁까지 얻어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강연회 소식도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대한 그런 접수는 모두 마감이 됐고요. 입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입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입석으로 진행 가능한 그런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대표님과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이제 좌석에 대해서는 예약이 모두 끝났고 이제 입석 가능만 한데 시청자분들에게 강연의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7월 3일, 4일, 5일, 3일 접수를 받았는데 좌석은 이제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하고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좌석 배정 받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오실 겁니다. 그런데, 좌석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은 이제 입석이라든가 그날 이제 대기자로 순번을 정해서, 입장하시는데 다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분명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6월 3일 강연에는 무려 500명 이상 왔지만 1층에서 했잖아요. 이거는 2층입니다. 2층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무작정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날 나는 이 대기표 받고 기다렸는데 못 들어가게 막네?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5일이면 좀 뜨거운, 더운 시점인데, 오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요. 6월 3일 강연회처럼 이번에도, 그래, 정말 내가 토요일 오후 시간 내서 오길 잘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부산에서도 오시고, 원주에서도 오시고, 순천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오시던가, 대만에서 오셔도, 정말 시간 내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 뵙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1시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